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죠. 이제 4월의 넷째 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 65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 예외 조항을 미국이 다시 허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지금 많이 전투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가와 관련된 이러한 수혜주 관련 중심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들 모두 현재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 정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모두 조금 급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시작됐죠.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사료 관련주들 또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요 체크 포인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좀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069% 오른 2218.73% 기록하고 있네요. 2200선이 사실상 이 저점으로 수준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회복을 해서 박스권을 좀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톡스타에서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톡스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 카카오톡 검색 채팅 오픈 채팅방에요. 이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톡스타의 스타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오늘 이 현재 톡스타를 시작하기 전에요. 현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톡스타 스타 투자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언제나 화요일 첫 번째를 담당하고 계시는 길자드 스타님 전화 연결로 모셨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주말간은 어떠한 또 투자 전략을 세우셨을지 사실상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 역시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되는 건 역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일단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에 관련된 모멘텀과 또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의 방문 같은 이런 이슈들은 일단 지난주에 좀 나오면서 본격화되는, 또 오늘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좀 전반적인 상승 포지션이 좀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사실은 좀 재료가 좀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석유 관련돼서 기름값 상승에 대한 요인, 또 이란 제재에 관련돼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정유사 중심으로 해서 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섹터 외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 조정과 함께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었는데 그거 한번 좀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우리 한국 증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일정이 29일인데요. 이걸 앞두고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유가 관련 수혜주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아야 이 투자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 일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운봉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저번 때도 지난주에도 잠깐 좀 언급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상 일단 조정 전고점 부분 레벨에 있어서 이 레벨에 있어서 약간 상승 포지션이 나와주었지만 요즘 추세는 전고점 부분을 상승한 다음에 그러니까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하향 이탈을 한다라는 점. 이것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죠.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전고점을 지지했던 장세는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도 서브프라임 전까지입니다. 그 서브프라임이 지나면서는 일단 전고점을 지지하는 경우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시대가 좀 바뀌면서 기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도 잠깐 그때도 좀 드렸듯이 다만 이 전고점을 이탈한 후에 여기 지지를 줘야 됩니다. 일단 박스권을 만들어야죠. 일단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지지 포지션이 잡혀준다면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일정한 박스권이 만들어준다면 다시 또 상향 돌파를 해요. 다시 상향 돌파를 합니다. 이때는 강한 그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어줍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하단부의 박스권이죠. 하단부의 박스권 형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5일선과 21일선에 일단 요 큰 흐름을 좀 보면 이게 상당히 상승의 큰 흐름은 상승입니다. 네, 큰 흐름은 상승인데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의 조정 가능성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거고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쌍바닥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더블 자양 파동이죠. 이런 더블 자양 파동이 이제 상승 포지션이 나와주었고 더블 자양 파동의 그 목표치는 고점 부분 2,350포인트까지 결국 올라갈 거예요. 결국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에 올라가지 않죠. 당연히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좀 그 더블 자양 파동이 좀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와주면서 일단 조정이 당연히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한 지지 라인을 본다면 바로 이 라인입니다. 더블자 파동의 중간 고점. 이런 더블자 파동의 중간 고점 레벨이 상당히 강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잡히는 요 부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요 지지 라인 21선 바로 밑에 있죠. 21선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21선 레벨과 61선 부분에 일단 강한 지지가 좀 나와줄 걸로 보여주고 있고 2200포인트는 일단 어쨌든 강한 지지에 대한 포지션이 일단은 잡혀 있다. 지지가 강하다고 해서 뭐 하향 이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기가 지지가 나와준다면 바로 이 고점 22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죠. 예,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의 이런 그 매물이 강하게 좀 나왔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적게 나온 게 아니라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에 나왔던 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뭐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었죠.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단기 이평선 5일선과 21선의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에요. 이격을 좁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의 응축이 생기면서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심의 응축이 그러니까 이격이 좁혀진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심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이런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일단 좀 보시고요. 시장 자체에 있어서 지금도 외국인들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꺾여야 됩니다. 지금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분봉 잠깐 좀 보시면 뭐 분봉 한번 3분봉으로 볼까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저점이 확인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3파까지 나와서 단기 3파까지 나와서 한 번 더 상승 후 조정 포지션이 나와준다면 그게 저점이 되겠죠. 단기 저점입니다. 그것도 단기 저점인데 어쨌든 그 단기 저점 지지가 되어주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하락 포지션이 나와주는 모습일 텐데 아직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점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저께 저점도 이탈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점도 이탈을 하면서 조정 포지션이 나와줬는데 사실은 좀 약해요. 조정이 약하다라는 건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운봉입니다. 결국 오후장에 밑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그 매수 전환 시도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이것도 어찌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큰 흐름상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산에 올라갈 때도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야지만 정상에 도달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 825포인트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이 단기간 내 수개월 내로죠. 수개월 내로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그 안에서의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의 뭐 악재와 호재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조정은 상당히 좀 그렇게 크게 뭐 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고점 부분 레벨 요 안에서의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요 라인선 상당히 중요한 경계선 레벨이고 요 경계선을 어떻게 지지를 주고 올라가 준다면 이 향후 이 라인은 상당히 강한 지지 포지션이 되어진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운봉이 좀 장대 운봉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거 밑꼬리가 나옵니다. 다만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같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지수에 대한 포지션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양대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좀 빠릅니다. 우리나라 그 포지션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조금 오래 드렸는데, 오래 드린 이유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일단은 조정, 지금 현재 음봉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강한 투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어쨌든 밑꼬리가 나오는 부분은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이런 어떤 포지션이라는 거,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좀 넘어갈까요? 지금 사실은 아까 전에 미리 약간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종목분들, 섹터들 말씀드렸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석유 관련된, 유가 관련된 그런 두 섹터들이 일단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단 좀 죽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나머지들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시장은 첫 번째로 수급이 붙는 종목에 붙어요.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수급 붙는 종목에 더 수급이 몰립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나 그리고 또 유가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에 일단은 조금 상승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꺾이는 것은 바로 지수가 턴할 때예요. 그래서 저점이 확인될 때입니다. 아직 저점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죠. 이 저점이 확인됐을 때는 올라갔던 종목들이 죽으면서 지금 그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 다음 섹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흐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저번 때도 그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흐름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은 피인수된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섹터는 인수자 섹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하나, CJ, 이런 쪽으로 일단 시세를 주는 이런 현상도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죠. 흐름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다만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타이밍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대장은 SFA 반도체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지금 상승 포지션이 나와줬고 나머지들은 다 윗꼬리가 좀 나와주거나 음봉으로 전환됐거나 좀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제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음봉으로 좀 전환된 모습이죠. 일봉상. 자, 그리고 이제 또 간단하게 또 보죠. 흥국석유, 대장입니다. 일단 어떤 석유 관련돼서 어저께 이 흥국석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한편 끝난 거죠. 일단 다만, 이 유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죠. 이 이슈는 죽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죽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일단 주식당으로는 일단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고, 상승 N자형 목표치에 도달이 됐어요. 5,500원. 일단 단기 목표치에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조정 포지션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슈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은 좋은 포지션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흥국석유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런 어떤 이슈, 뭐 테마,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미리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미리 알기는 넉넉지 못해요. 일반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저같이 이쪽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정보가 오고 거기서 섞어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또 차트적 기법과 또 이런 가치적 기법을 같이 동용해서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일반 개인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 이 양봉대 대량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 없이 조정 포지션이 나오고, 양봉대 대량 거래량 나오고, 그죠? 이렇게 양봉대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를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봉대 대량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줘요. 다만 기다림이 필요한 거. 이거 2개월, 3개월 기다렸죠? 2개월 기다렸죠? 이건 한 며칠, 한 20일 정도. 이것도 뭐 한 달, 약간 안 됐지만. 급등주는 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급등주는 단기간 내에 올라가는 것만 보고 단타라고 생각하지만 급등주는 장기 투자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현실적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당장 오르는 그런 포지션 레벨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 양이 적거나 수량이 적거나 너무 좀 높이 올라가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 양봉대 대량 거래량, 음봉대, 조정대 거래량이 없는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그러니까 그 종목을 고르는 어떤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 지금 일단 좀 봐야 될 다음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EM코리아 볼까요? 뭐 상승 많이 났고 상당히 좀 조정 포지션도 이쁘게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일단은 뭐 크게 흐름을 본다면 일단 상승 양봉대 대량 거래량 나왔죠. 양봉대 대량 나왔고 거기 조정 포지션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없어요. 그렇죠? 상당히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조정 포지션이 나와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 수소 관련된 섹터입니다. 수소 관련된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그 조금 더 다시 얘기를 드리고, 최근에 일단은 이런 급등과 급락에 대한 이런 포지션 레벨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그죠? 골든크로스 일어나면서 지지를 줬어요. 그죠? 요거, 5일선과 21선이 지지를 주면 단기간 내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적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5일선과 21선이 지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5일선과 21선의 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지가 나오게 되면 단기간 내에 이런 어떤 상승 포지션이 나와주게 돼 있어요. 단기간 내에 상승 포지션이 나와준다라는 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포지션도 여러분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라고 좀 말씀드렸고, 얘기하다가 계속 뭐 기법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그리고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일단 오늘 아침에 일단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수소 생산량에 대한 이 대응입니다. 이게 물로 만드는 고효율 촉매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수소 생산을 33배나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소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석유보다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일단 부분 중에서 이 촉매를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는데 이 물로 관련돼서 이 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EM코리아입니다. 이게 EM코리아예요. 그래서 수소를 물로 적은 전력으로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저쪽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EM코리아 자회사인데 EM코리아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일단 그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물로 만드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다라는 점이 일단 상당히 센스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무너져서 조정 포지션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는 수급은 일단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또 유가 이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안 쏠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미리 선침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조정 땡큐죠. 조정이 땡큐죠. 특히나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일단 이 운봉 포지션을 봤는데 밑에 아래 보세요. 아래. 항상 아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 아래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거래가 없이 나오고 갔다죠. 밑골이 나옵니다. 이거 밑골이 나오는 거죠. 오후에 보세요. 내일 제가 방송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친환경 자동차 기술 동향 및 전략 세미나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슈 좀 될 거고,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맞물리는 상황이어서 시기가 일단은 상당히 좋고, 오늘같이 지수 조정이 나오는 날 여러분이 종목 선택할 때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잠재되어 있으면서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땡큐한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바로 이럴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을 조금 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유진 로봇이 이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어벤져스 관련된 거죠. 내일 개봉합니다. 드디어.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일 꼭 봐야 되는, 네, 저로서는 꼭 봐야 되고, 이미 예매도 했고요. 자, 이거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은 최근에 막 급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많이 안 뜬 종목, 나머지 있는 종목 유진 로봇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진 로봇. 이 캐릭터 만드는 거죠. 그 마블의 1년마다 계속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마다 계속 마블하고 연장하면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요거 관련돼서 일단 체크해보는데 오늘 일단 장대 운봉이 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세요. 자, 항상 그렇습니다. 운봉이 나왔는데 보니까 밑에 보세요. 밑에 형편없죠? 요거 가짜입니다. 밑골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종목들은 운봉인데 장대 운봉이 더 좋고요. 거래량이 없이 나와 있고 이슈가 살아있고 추세는 살아있어야 돼요. 당연히. 추세 살아있어야지 큰 추세는. 이런 정도만 체크하셔도 여러분 이 시장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길잡이였고요. 여러분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무료 오픈방 오픈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뵙죠. 네, 오늘도 이렇게 산뜻하고 재밌고 유익한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분석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스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 스타님 모셔볼 텐데요.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상 가지고 온 키워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인사 말씀 먼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시장이 조금 답답한 상황들이 나왔었고 그때 주도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그때 많은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 구간이 지금도 이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이런저런 이슈도 많이 생기고 또 아시아나항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보면은 지금은 종목들이 찔끔찔끔 내리는 식으로 계속 좀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불편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시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신규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기회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또 향후에 지금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대응들이 결국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상황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금 최병곤 스타님이 준비한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투자 키워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그리고 우선주 순환 매수에 주목을 하라 그리고 어벤져스 이 엔드게임이라는 이 개봉이 임박했다라는 이 키워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이 사실상 우리 물가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 시장에서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좀 한동안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ASF,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물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주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류독감이 창궐을 했을 때도 그때도 상당히 많은 가축을 살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ASF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대만이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아프리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창고를 한다고 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돼지열병이 확산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돼지 열병의 그 감염 경로가 이제 사료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산 사료보다는 국내산 사료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해서 돼지 관련 사료의 그 주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돼지고기에 대한 불신감이 조금씩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인 닭고기나 닭고기 사료주 이런 쪽의 주가의 상승들도 상당히 좀 진행이 좋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니커가 닭고기 업체였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성 사료라든지 또 한일 사료라든지 이런 사료 업체들이 상승세를 주로 타고 있고 돼지 사료보다는 닭고기 쪽의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그 돼지 열병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매수 주체들이 어느 쪽의 종목들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수익과도 직접적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당분간에 계속 순환 매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수급 상황을 보았을 때는 닭고기 쪽이나 닭고기 사료업체 쪽의 주가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돼지열병 확산에 때문에 이 사실상 뭐 마니커 등 동전주에서 이 1,000원대로 올라간 이러한 이 관련주 그리고 이 육개주와 육개주 사료 중심으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 우선주 순환 매수에 주목하라. 이 사실상 지난해에는 좀 대형주에 좀 주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중소형주의 개별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 최근에는 좀 우선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주기적으로 정치가 진행될 때마다 한 2, 3년에 한 번, 아니면 길게는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우선주가 비정상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나의 인수 관련해서 그 관련 업체로 거론되는 종목들의 우선주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그 인수 대상으로, 인수 주체로 거론이 됐던 한화 같은 경우에도 한화 우선주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CJ그룹 관련해서도, 관련 우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라 한진 쪽에서도, 그러니까 대한항공 쪽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롯데 지주의 우선주들도 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선주들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식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량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가 더해지면서 뭐 단기간에 2배라든지 3배씩 이렇게 막 그 터무니없는 그런 식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선주가 오를 때는 대체적으로 성립되는 공식이 장이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은 흐름에서는 사실은 우선주로 추격 매수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다시 급락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추격 매수나 아니면 무리한 투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향후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ASF 관련 종목들 쪽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차분히 해 들어가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금융사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경우에 하나가 인수했을 경우에 하나금융사들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도 뭐 상승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아무래도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주 장세 특히나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으로 인해서 좀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가 시작됐는데 그러는 것은 이 기대 심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할 때 조금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임박. 제가 기억하기로 이 특정 영화의 예고편이 실시간 검색을 한 것은요. 이 사실상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실상 실시간 검색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문에 결국 이제 마블하고 연관되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은 과거에도 유명한 영화들이 개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흥행 성공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단기 상승이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들어온다, 뭐 아니면 세력들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단기 이슈라는 점만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경우에 오름세를 탈 때 뭐 수익 실현을 짧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벤져스라는 이런 이 크나큰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인 것은요, 이 좀 급등세가 보일 수가 있고 단기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하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이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고 재미있는 걸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럼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역시 5G 쪽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5G 쪽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ASF 그리고 또 역시 정치적인 이슈 이쪽에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남아산업인데요. 대표적인 전락권 기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불편합니다만은 주식 자체의 진행이 애초에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실제 주가의 형성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가감 없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 대표적인 전락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지금 중기 조정 이후에 최근에 추세를 반전시키는 상태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신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매수가는 대체적으로 8,2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보시면은 무난하고요. 목표가는 저번에 한번 올랐을 때 1,500원 정도의 전고점이 쌍봉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 가격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7,200원으로 잡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인위적인 개입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흔들어 버리면서 주가를 한참 밑에까지 내려보냈다가 단기간에 급등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들이 좋은 주식을 잡고도 그 잠깐 흔드는 부분에 휘둘려서 주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좀 넓게 잡고 대신에 매수를 하실 때 가격을 분할로 이렇게 조정시마다 접근을 해 들어가시는 방식을 취하신다면은 대응이 훨씬 쉬우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추천 종목은 남아산업입니다. 이 매수할 때도 좀 조정 시에 나왔을 때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라. 이 골프장 운영 사업 등에 좀 영위를 하는 이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최병건 스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내일 저희는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장을 봤으니까요. 해외 선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봐야 되겠죠? 저희의 파생 선물을 담당하고 계신 상승추세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뵀지만요. 오늘 또 큰 이슈가 나왔죠.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상당히 오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세, 상승 추세입니다. 원칙 없는 수익은 손실보다 못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상승 추세님이 가지고 나오신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투자 키워드 미국 이란 원유 제재를 강화한다. 이 최대 산유국 탈환한 미국 그리고 삼성 글로벌 50대 블록체인 기업에 선정됐다라고 이 키워드 정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란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이란은 지금 언제적부터 써먹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유독 이 이란은 이것밖에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10년째 가까이 이것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안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이 듭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투자 키워드로 세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오일은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초급등을 하여서 66달러 부근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원유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준비하였고요. 또 삼성이 글로벌 블록체인 50대 기업에 선정된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그 원유 제재와 관련해서 한국, 중국 비롯한 이런 8개국에 대해서 다음 달이 만료되는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아시아장에서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가 되면서 이후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죠. 보도 직후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66달러 부근까지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번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늘리려는 의도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중국은 하루 평균 61만 배럴 정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은 약 38만 배럴, 지금 한 2위 정도 되는데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업체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그 초경질류 수입이 중단되면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미 정부는 유가 급등 등 이런 석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원유 생산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들 8개국의 원만한 과도기 이행을 돕는다고 이렇게 원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실제 시장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는 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트럼프 중동에 대한 이런 과감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반 오바마 정책이나 또는 내년에 미 대선 그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연간 기준으로 지금 45년 만에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를 탈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셰일 오일이죠. 이런 증산에 힘입어서 지금 하루 평균 산유량이 지금 17%를 급증이 돼 있고 지금 1,095만 배럴 지금 이렇게 17% 급증화 돼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 3%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반면 원유 수입 의존도는 지금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수건 사업이 지금 해결된 모양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미국이 내년이면 원유 등 에너지 수출이 수입을 웃도는 순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술 개발과 과감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 셰일 산업이 2차 에너지 혁명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동 역할의 감소로 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 실물 경제가 일시에 혼란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을 그동안 지정학적 질서에 중대한 의미가 있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1970년도 이런 오일 쇼크로 인해서 중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실물 경제가 일시에 혼란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다뤄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최소한 그 중동과 협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탈퇴 선언하고 그다음에 중동의 시한폭탄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등 이렇게 중동을 좀 백쳐가는 정책을 펼쳐왔죠. 그 이유가 아마 이런 셰일가스의 힘을 등에 업은 유가 선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로써 중동 균형 정책이란 이런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이로써 이제 미국의 패권은 더욱 강력해지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정책에 대한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동의 원유 가격 등 눈치 보지 않고 이란 원유 제재 등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확실해 보이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미국의 유력 경제지죠. 포브스가 삼성전자를 글로벌 50대 블록체인 기업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 이런 블록체인 관련 매출 혹은 기업 가치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인 업체 중 상위 50곳을 선정해서 포브스 블록체인 50 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업종별로는 금융의 22개, IT 미디어 기업이 17개인데 미국 기업이 33개고요. 유럽은 13개, 아시아 기업은 4개뿐이에요. 그중에 이제 삼성이 낀 거죠. 이렇게 이제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 가운데 글로벌 대기업과 이런 블록체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업 중에 좀 대표적인 것만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아는 알리안츠 있죠. 독일계 대형 보험사인데 이 알리안츠가 그 항공 지연 보험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특정 시간까지 연착되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울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비자가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죠. 이러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맥주죠, 버드와이저, 벨기에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이 NIVC는 이 소비자가 그 운전면허 정보를 블록체인에 이렇게 업로드하면은 자판기 가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캔하면은 맥주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시티그룹, 이 시티그룹도 지금 스타트업의 증권, 결제, 이런 파생 이런 거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런 중앙예탁 청산기관, 이 DTCC라고 하는데요. 약 2조 달러의 거래 규모에 있는 수탁, 청산, 결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간 10조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런 신용 파생 상품을 이런 트래킹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선정된 우리 삼성은 이 스마트 이용자 신원을 15개 은행에 동시에 확인하는 통합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이런 개별적으로 로그인해야 하는 이런 불편을 좀 없앴죠.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의 중심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빠르게 보급되는 모양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의 블록체인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29억 달러, 지금 2020년에는 12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경영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응답자의 84%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했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점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분명 관심을 둬야 하고 미래의 향후 이런 재료나 모멘텀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 제대로 좀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루빨리 좀 미국과 이란 어떻게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향후까지 끝까지 좀 잘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도 이 블록체인 50대 기업에 포함됐지만 애플은 좀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상승 추세님의 이 베스트 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픽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골드의 최근 급락에 대한 조정을 예상을 우리가 하였죠. 제가 어제 방송에. 그리고 1280달러 부근에 이렇게 저항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 톡방에서도 매도를 진입을 하였고 약 30픽의 수익을 챙기고 마감을 지었죠. 보통 추세로 이렇게 100픽 이상의 길게 먹는 전략을 구사하는 그 추세의 특징에 반해서 어제는 좀 작은 박스권을 예상한 바 좀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30픽도 작은 수익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매 횟수입니다. 바로 집중이죠. 어제 단 한 번 거래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현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제가 5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그중에 한두 개가 상한가를 갖다 치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 허우적 거릴 거고 중요한 거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우리가 물량을 제대로 실었느냐입니다. 주문 수량, 즉 비중을 실어야 돈이 되죠. 우리 방의 가장 큰 특징은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익 낼 때 제대로 먹는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금일 전략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5일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 이후에 지금 66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런 강한 이벤트로 움직인 시장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지금 약 하루 동안 지금 시간으로 보면 20시간이 넘도록 66달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저항을 맞는 모습.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매도를 노려볼까도 좀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좀 관망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골드를 한번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78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278달러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1278달러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1278달러가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된다면 1278달러, 1279달러에서 매수를 진입하여서 1280달러 돌파 여부,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 1282달러 고점 부분까지 매수를 지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우리 톡방에서 지금 매매를 준비하고 있고요. 손절은 저희가 1278달러의 돌파 여부를 진입을 했다면 1277달러나 이렇게 한 12개의 여유를 두고 이탈시 이렇게 청산하는 전략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좀 정확한 진입 청산은 톡방에서 진행해 드릴 테니까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승 추세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별 5개 체크 포인트, 이 돼지열병 관련주, IT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유가 급등 수혜주, 이 별 5개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역시 건투를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오전 10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